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서 자금 출처 뭐 대상이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융계산,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많으면 자금 출처 대상이 되나요? 돈이 많다고 자금 출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네. 고액 전세 세입자들에게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착수한 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즉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3세 이하의 집중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네.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시스템을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네네, 알죠. 자산, 지출, 소득을 분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본인 소득은 굉장히 작은데 비해서 비싼 집에서 산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4대 보험료랑 소득세를 좀 작게 내기 위해서 연봉을 5천만 원 수준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연봉 수준을 낮게 신고하고 번 돈보다 쓰고 사는 돈이 훨씬 많으면 안 되니까 적절한 급여 신고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소득 신고는 5천만 원만 해놓고 네. 카드 사용 등은 엄청나다. 검증 대상자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서두에 이자 소득이 많으면 자금 출처 대상이냐고 물어보셨죠. 네네. 금융회사는 이자를 줄 때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거를 근거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도 굉장히 좀 옥죄고 있잖아요. 어쩌면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어떤 불공평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과세 당국은 금융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저도 그러하고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하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계획서만 제출하고 다른 추징은 없다고 그냥 막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세 부과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세 당국은 세무 조사도 그렇고요. 네. 실행할 때는 나오지 않고 보통 3, 4년 묵혔다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지점장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의 직업, 연령, 뭐 소득 및 재산 같은 것들을 보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납세자가 직접 어떤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증여 추정 규정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네네. 부동산 취득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무조건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나이에 따라서 뭐 예를 든다면 40세 이하인 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슨 돈으로 샀냐고 네. 입증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이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20, 30대들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영끌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 표대로라면 30세 미만은 1억, 그다음에 30세 이상이면 총액 한도가 2억까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므로 자금 출처 제외 기준은 아니니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 계산할 때 예를 든다면 네.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 성인은 5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증여세 과표는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을 증여한다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증여가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4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부동산 구입할 때도 상승세 계산할 때도 그 부양가족 언급할 때 계속 직계 존비속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리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예. 직계 존비속은 쉽게 말하면 네. 나를 기준으로 네. 윗대는 직계 존속, 아랫대는 직계 비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계 존속은 친가 외가 구분 없이 네. 내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직계 비속은 아래니까 자녀, 손녀, 네. 증손녀, 네. 현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위, 직계 비속은 아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실 증여를 엄청 하고 있는데요.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과 매매를 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특수관계자로 제3자와 거래할 때와는 달리
부모 자식 간은 몰아줄 여지가 많기에 네. 상증법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억짜리 주택이라면 시가의 30%인 1억 5천과 3억 중 적은 금액인 1억 5천까지는 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풀이하자면 네. 5억일 경우 3억 5천 이상 거래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만약에 3억 5천 이하라면 증여의제료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 일반적으로 3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 규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좋은 절세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부동산을 물려줄 부모님이 참 계셨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뭐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부모가 부동산이 좀 있어야 하고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또한 증여세와는 달리 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시가의 30%와 네. 3억 원 기준이 아닌 좀 더 엄격한 매매 가격과 네. 시가와의 차이가 네. 시가의 5% 그리고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 네. 양도대가 불문 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및 양도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증여세와 양도세는 서로 별개니까요.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세 당국은 신고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부지점장님이 몇 년 뒤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